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숲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거죠. 이게 맞는 부분이고 6배짜리 두 개 들어왔고 어제 이제 심플은 이제 전혀 뭐 지수 하나 가지고 10.5 마이너를 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프레니 때문에 보통 이제 오버가 많이 뜨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언더가 많이 떠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약팀이다 보고 신한의 그 특유의 방법이 있었고, 1번 조합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방장이 저득점을 안 본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흥국을 갔어요. 승 갈지 마인 갈지 뭐 그 얘기를 했었죠. 마인까지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뭐 승을 한 마이너스까지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했었고 잘 들어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아래 같은 경우도 FC 서울에 축구로 잘 뽑아 먹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배당은 항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농구 월드컵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부터 또 공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를 했을 것이다. 총알적으로 그래서 보고요. 드바도 미리 표 지금 다 만들어 놨고요. 물론 기준이 조금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큰 틀에서는 그 팀을 뭘 간다 어느 오버든 뭐 프레 마인이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시 5분인데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은 뭐 장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 이게 실력입니다. 뭐 200샷 해가지고 막 조합 존나 많고 뭐 축구도 다 가고 막 이것저것 다 가버리면 돈이 얼마 안 남습니다.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저것 다 가버리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진짜 필요한 것만 가야 수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자, 뉴욕하고 샬럿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뭐 아누노비는 일찌감치 빠져 있는 부분들이고, 샬럿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결장이 없죠. 왜? 부상은 없어. 그냥 이제 선수가 없고 이제 신인 선수들이 이제 그 뭐고 경기를 뛰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준이 6.5에다 241을 잡아놨는데 어제랑 크게 뭐 많이 바뀌는 부분들은 없고요. 이건 이제 뭐 마인을 갈 것이냐 오바를 갈 것이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죠. 샬럿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한 5년 뭐 큰어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신인 그 센터도 마찬가지고 저득점을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고, 닉스는 이제 작년에 마이애미하고 제가 닉스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오바로 많이 갈 만큼 광장군님 추천 특히 또 감사합니다. 1쿼터의 강세, 특히 1쿼터에 점수를 좀 많이 넣고 60점대, 50점대, 59점대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게 그 뉴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런슨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경기력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실력 차이 나고 전력 차이 나니까 6.5 정도는 뭐 그렇게 과하게 줬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샬럿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물론 이제 사람 샬럿이고 우리가 그때 디트 마연에 뭐 올랜도 승에 또 샬럿을 갈만 스클퍼한테 가봤을 때 그럴 때 또 못하는 팀이다 보니까 프렌이 선호가 될 수는 없는 경기다. 알죠? 그리고 4번, 5번, 1번, 그 다음 조율 모든 것들이 뉴욕 닉스가 마인을 적당한 값에 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기고, 이제 뭐가 더 좋냐고 말씀을 드릴 때는 오바가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왜? 그거는 이제 샬럿이 언오바에 대한 수치는 매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슛빈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인들이 그래도 곧잘 페이스를 잘 따라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하고 마이애미.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기준점이 많이 달라진 건 없을 거고 7.5 아니면 8.5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237을 받을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미러키는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저득점도 은근히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쿤보가 나와도 마이애미가 마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면은 언더나 뭐 기준이 더 떨어져서 언더 그래도
언더 떨어지는 기준점에 언더 볼 수 있는 경기고, 물론 마이애미는 8점 공격에 이제 뭐 시카고 전에 뭐 250점 그런 것도 오버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러키 자체가 3쿼터 4쿼터에 이제 쿵보의 활약, 그 다음에 그런 발진이 안 된다면은 경기력이 안 되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8승 10패 동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J 그린이 3점이 좀 좋다. 그리고 마일스 터너하고 뭔 궁합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이애미는 또 이제 노원 파이라 선수를 잘 데리고 갔고요. 잘 데려와가지고 그다음 아데바요 또 활약도 있었고요, 그죠? 저번에 하드캐리 때 우리가 토론토 승하고 마이애미 마인승 6.5 마인승 가서 또 먹은 적도 있죠. 그리고 선수들이 뭐 요비치든 지금 파엘이든 위긴스든 다 나오는 것 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애미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 이거는 미러키 때문에 저득점. 미러키가 요새 제가 저번에 미러키 포털이랑 볼 때도 승도 볼 수 있지만 저득점도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반드시 드렸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네하고 OKC. 미네가 그래도 전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고 4번, 5번이 되어 있는 팀이 랜드나 고베어가, 그리고 3점 에드워즈의 뭐 나즈리드 이런 부분 되는 부분들인데 OKC만 10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수비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마인하고 언더 중에서 둘 다 가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오늘은 뭐 약팀이면 그냥 저득점 가가지고 저득점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경우에서 저득점이 결과를 내는 게 OKC죠. 득점도 득점이지만은 이제 수비에다 부분, 특히 도트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핵심의 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5만원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큰 마인도 큰 마인이지만 그렇게 뭐 성적은 또 나올 만큼 또 나오는 팀 치고는 그렇게 핸디 쪽에 승패 쪽에 마이너스가 있어 보이는 팀은 님 추천 아니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받아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마인을 찍을 것이냐 저득점을 찍을 것이냐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둘 다 상관이 없거나. 오늘도 저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팀은 아니지만 약팀 상대로는 굳이 공격까지 그렇게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했죠. 왜? 저지 디펜스로 눌러버리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이것도 약팀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승리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마인승보다는 저득점의 확률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애나하고 토론토. 인디애나는 뭐 부상자가 돌아오든 아니면은 선수들이 있든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팀 자체가 특히 원정에서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지 우리가 거의 뭐 토론토 마인승 뭐 오바도 뭐 230인데 228 나서 오바가 안 난 거지. 그 공산식 농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서 뭐 얘가 더 낫다, 뭐 에이스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키클리든 334만 잉그램이든 4555님 추천 스카티 감사합니다. 반즈든 아니지만은 팀 밸런스가 잘 맞고, 작년에도 시즌 끝날 때 프렌을 또 잘 써먹었던 팀이 토론토 프렌이에요, 맞죠? 그래서 또 마인도 했었고, 지난번 제가 마인 보고 배팅을 안 해서 그랬던 부분이지, 맞죠? 그래서 팀이 짜임새가 있고, 당연히 인디는 원정도 원정이고 홈도 홈이지만은 근본이 없다, 소위 말해서 근본 없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핸디 쪽에는 마인을 받든 일반승을 받든 좋은 배당을 받든 메리트가 항상 없었죠. 왜? 경기 자체를 어렵게 한단 말이야. 맞죠? 점수는 많이 낸다고, 점수는. 근데 약팀한테도 점수를 많이 줘서 문제고, 왜 잡을 건 잡아야 되잖아. 이건 뭐 6.5 많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승이면 해야 되는데, 배당을 좋게 줘도 왜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해? 왜냐면 보통 득점이 안 되니까 약팀들이 많잖아요. 득점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팀은 득점 생성은 된다고. 근데 해놓고 바보짓을 한다고. 대표적인 또 그것도 있었죠. 골스랑 우리 인디애나 가서 12점, 그 기준이 커서가 아니고 또 골스의 원정 경기력이었나?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4쿼터에 갑자기 20점 차 나서 우리가 그 인디애나 프렌을 막부를 해서 5배짜리 못 먹은 그런 부분도 기억이 난단 말이지.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토마업 쪽으로 가서 이제 어딜 갈 것이냐 골라 잡는 그런 부분을 보고, 234면은
이 두 팀의 행보에 봤을 때는 기준점이 상당히 작게 나온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멤피스하고 뉴올인데, 멤피스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디의 복귀가 상당히 반갑고 중요하다. 그 뉴올도 어쨌든 이 돈가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에 따라서 경기력이 그냥저냥 천지 22님 차이죠.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멤피스를 찍어야겠죠, 그죠? 뭐 3.5나 아니면 멤피스 배당이 있을 것이니까, 그죠? 근데 이 두 팀이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이 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특히 뉴올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족밥 대 족밥이 붙으면 다이어트 많이 나는 그 느낌을 봅니다. 왜? 서로 만만하거든 하나같이, 맞죠? 그리고 그래도 근본이 있는 거는 뭐 이제 포지션상 경기력을 봤을 때 멤피스가 나은 건 사실이거든. 물론 뭐 멤피스를 6점을 주고 7점을 주고 이러면은 안 져야지, 손절 쳐야죠, 맞죠? 뉴올 같은 경우가 좀 더 심각하죠. 뭐 뉴올, 인디, 뭐 워싱, 맞죠? 그냥 근본 자체도 없고 막농구고 한 명, 두 명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멤피스는 이디라도 복귀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뭐 샤워렌트나 방금 그런 얘기 했었죠. 뭐 트레이 영이나 이런 선수들은 지금 걸려있는 선수들은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빨리빨리 처분이 되고 경기를 안 뛰는 게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재밌겠다. 휴지하고 골스. 골스 본다 1번, 휴지 본다 2번, 다득점 본다 3번. 정신 차리고 아침에. 골스 본다 1번, 휴지 본다 2번, 다득점 본다 3번. 언더는 잘 안 볼 거예요, 이 경기는.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 승도 많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마인 승도 많이 더 해줘야 돼.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요런 이야기는 했었죠. 물론 센군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팀적으로 더 발전이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력들 얘기를 했죠. 그럼 자바리도 10점 언저리에서 해주는 선수인데 오늘 나오고요. 골스 같은 이제 원정 경기라 그 다음에 홈에서는 그래도 3점적인 부분들 물론 뭐 답답하긴 합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 무디라든지 뭐 꾸민가라든지 버딜지 이런 애들이 확실하고 꾸준한 부분들은 좀 없다고. 포지엔 같은 경우는 또 지랄나는 경기도 있었죠. 그죠? 말아먹는 경기들. 뭐가 해야 돼 이거. 휴스턴 같은 이제 뭐 덴버 같은 이제 근본 팀들한테는 또 지고 방금 그때 역배 프렌 봤지. 덴버 2.5 프렌승 역배승 그게 얼마 안 됐죠. 뭐 봐야 돼. 골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이러니한데 물론 뭐 듀란트가 안 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휴스턴의 딱 스타일이 골스한테 딱 지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경기 내용 경기 풀어가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골스가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뭐 책가방 슛 있고 뭐 그림 맨날 저러고 앉아 있고 포스트는 5번은 이제 NBA 전체 경쟁력 봤을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같은 거야. 뭐 새로운 건 없어. 그냥 뭐 커리 이야기만 하는 게 다고. 이런데도 이거는 골스가 그 특유의 그 3점과 스몰볼과 3점 슛과 스크린과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오펜스 이게 잘 먹힐 수가 있는 게 딱 휴스턴이에요. 구조상 맞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았고 뭐 정비협회 신경은 안 쓰지만은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호포드는 안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냥 헬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뭐 베테랑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일단 골스 쪽으로 많이 유리해질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집구석하고 밖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득점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고요, 둘 다. 그죠? 그래서 승에다가 오버 보고 만약에 언더 보더라도 기준점이 너무 낮죠, 그죠? 두 팀 페이스가 뭐 나쁘지 않고 경기력이 뭐 이제 뭐 점수대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물론 간혹 한 번씩 궁록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언더 볼 수 있는 거는 근본이 없죠, 그죠? 그 다음 세난하고 포트를 이제 뭐 미러키 하고 그런 경기인데 포트는 못 가요. 뭐 세난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고 그건 선택이겠지만 웬비가 없고 뭐 캐슬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바셀하고 박스하고 이제
그 해리스 반자우 이런 애들 나올 거고 호틀 같은 경우는 또 일단 샤프가 걸려 있는 것도 걸려 있는 거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날 컨디션 대봐야 한다고. 이거 약간 운이야 운. 포틀랜드는 릴라드도 아직 복귀를 못 하고 있고 그지? 타이블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지? 그래서 로또 팀을 갈 수는 없어. 핸디도 없고 심지어 뭐 정을 받아놔서 뭐 간혹 지금 8승 10패 5할 승률을 거의 가까이 보여주지만 믿음이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지. 뭐 내용이 많고 3점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세난이 이제 뭐 그 선수들이 없다고 그냥 근본이 없고 이런 팀은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독도 전술이 빛을 발휘하고 있죠. 포포비치 감독 이후로 이 감독이 해줄 수가 있을까? 근데 나름대로 괜찮더라 얘가 그지? 젊었어도 잘 이끄고 경험 먹이고 탱킹했을 때 먹이다가 그다음 이제 서서히 작년부터 이제 그 플레이오프 모드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경험 먹이고 승까지 이어지고 맞죠? 이 선수들이 베테랑급이 없잖아. 베테랑급이 딱 잡아주는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 각 포지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없이 지금 승도 잘 거두고 마무리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지 뭐 득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던 팀은 아니죠. 그래서 선수가 빠졌다고 포트리랑 이딴 식으로 주는 거는 아니야. 물론 미러키 같이 뭐 그런 경기를 비슷하게 주면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하면 정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래도 확률이 높지 반대로 그래플님 추천 가가지고 뭣도 감사합니다. 없고 그냥 그날 컨디션 대봐야 되고 포트는 그날 컨디션 대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시너지가 나야 되고 한두 명 가지고 카마라가 잘하니까 나름대로 잘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배팅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 피닉스하고 세크는 그 얘기를 했죠. 세크가 이제 10을 많이 받는데 그럴만하다. 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이 베테랑 선수도 많고 리빙 레전드도 있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꼬부기도 있고 라빈도 있고 드루잔 특히 드루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핵심 노장 중에 노장이고 경험이 많은 팀인데 그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 프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즌 초반에는 많이 갔었지. 근데 기준이 높다고 가진 않았죠. 근데 왜? 그 언저리에서 놀긴 하거든. 그리고 피닉스도 이렇게 받을만 하죠. 왜? 감독이 잘 다져가지고 아무 기대가 없었던. 그래서 여전히 부커 원툴이고 나머지가 잘 받쳐주는 거지. 뭐 딜런 브룩스가 나름 괜찮고 뭐 오닐 이런 수준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팀을 가겠다. 왜? 어떻게든 모든 팀들한테 지금 10.9점대에 퍼지는 경기력이 나와. 그리고 오늘 또 슈레더가 조율을 잘하는 슈레더가 없기 때문에 막 튕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유벤투스하고 이 그 프랑스 2003년생 그 친구가 잘 달려주고 그다음 미드슛하고 3점도 잘 해주는 것은 맞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좀 짜임새가 있다든지 약간 안정성이 있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몇 점, 12점 이걸 제일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거든요. 당연히 승도 많이 못 먹었기도 했고 그리고 사보니스하고 슈레더 일단 둘 다 못 나오는 것도 물론 피닉스도 우리가 그때 댈러스 때도 신임이 갔던 부분 아니죠. 그래서 방금 1.4만 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고래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어느 팀이랑 붙든 일단은 최소 한 7.8점 정도는 그 언저리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슈레드도 빠지고 사보니스도 빠지고 선수 빠진다고 뭐 제가 거기 너무 흔들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요런 거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1번, 4번, 5번 사보니스도 슛이 있는 쪽에 빅맨이잖아요. 그죠? 롱토 던져주고 그러면 이제 오버 보기는 힘들고 배팅볼문동주님 추천 피닉스는 감사합니다. 원래 오버 보는 팀은 아니잖아. 옛날 두란트, 빌 있고 뭐 이랬을 때도 CP3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갈 때도 그다지 오버를 많이 봤던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득점에다가 피마 쪽으로 보면 되고 피마 쪽으로 생각하면은 괜찮겠죠. 그래서 요에 해가지고 그냥 방장은 올 세풀입니다. 그 지금 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표를 먼저 주면은 이제 방장님 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방장 요대로 그냥 별 차이 많이 안 나면 요거로 뭐 이렇게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면 됐죠. 그리고
뭐랬죠? 아침에 기준 좀 바뀌면 방 양아치 새끼 아니죠? 알죠? 아니죠, 방장은. 틀렸으면 틀렸다. 못 먹었으면 못 먹었다. 좋은 거 먹고 여러분한테 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내면 돼요. 기준이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4배, 5배 정도 나오거든요. 한 개 4배 나오고 4점 후반대. 한 개는 5배가 아무리 5배가 나올 거예요. 핸디가 다 핸디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 6배, 6배 되는 거지. 우리가 여유가 많잖아. 그지? 그리고 오늘 또 농구 월드컵이 들어오고 방금 만약 부산을 가게 되면은 더 좀 타이트하게 되긴 하겠죠. 왜? 부산에 또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저번에 화요일만 0.5 오급 만나서 그런 거지. 그지? 오카도 어제 오버 났지. 그지? 방장님. 요새 축구 잘 하네요. 쓸데없는 해외 축구는 안 하고 필요 없는 거는 알겠죠? 삼배 동그라미 뭐 네플주로 이런 족 같은 소리는 하기 싫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실 분도 하시면 되고 요새 올인원 멤버십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세팅해가지고 왜? 난 거짓말 안 해 여러분한테 그지? 저번에도 보여줬지 그지? 재가입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다음 위니로 구매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확실히 방장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애들도 오고 있죠. 가서 와서 괴롭히고 하죠.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죠? 하루 한 3명 정도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내주고 방장 요대로 틀을 잡아서 이렇게 갈 거구나 하면 되고 발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월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바로 그냥 하세요. 늦게 해가지고 또 타이밍 뭐 되고 안 되고 이래 하면은 또 답답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계약할 사람들은 재계약하시고